제 생각에는 이 여사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현지 어떤 상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마도 김현지의 의견을 매우 많이 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가령 김현지가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좌관, 비서 이 역할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김현지고 예. 그냥 허수아비가 이재명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잡지 말라! 떼지 말라! 왜 때려, 이 사람을! 아니, 왜 자꾸 나르냐고! 왜 자꾸 얘기하잖아! 잡지 마! 맞지 마! 잡지 마!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우리 숫자는 우리가 하시는 거거든요. 약속하잖아요. 우리 왜 지금 내가 그걸 때문인가? 도대체 시험 그렇게 자신 들고 나갔잖아! 빨리 와라! 방금 말거든요! 자, 저게 바로 성남시 의회의 난입한 그런 난동 현장이에요. 2004년 3월 25일입니다.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당시 시민단체의 국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저 사건으로 이재명 변호사는 벌금형 선고받아서 전과가 생겼고 김현지 실장도 이후에 성남시 의회와 관련해서 역시나 전과가 생겼습니다. 네, 저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죠. 몸싸움 벌이고 있고 쌍욕을 퍼붓는 그 소리까지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이기인 씨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그 몸싸움 영상이 본질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현지가 단순한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만 봐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 사건으로 당연히 이재명 변호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전과를 선고받았고 이 21년 전에 성남시 의회에서 벌어진 바로 그 난동 사건인데 이제 성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무대를 확장한 이재명 김현지 복십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이기인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라고 비아냥거려요. 네, 김현지 여사라는 표현까지 이기인 총장은 쓰게 되는 상황.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과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역시 이재명스럽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뭐 욕도 뭐 네. 사실 뭐 익히 우리가 네. 더한 거를 들었죠. 네, 그래서 저렇게 살아남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끝까지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무엇보다도 김현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비서나 집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동지적 관계라는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21년 네. 전에 저 영상들을 봐도요. 네,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져 온 거고 사실 예. 이제 발을 맞춰왔던
동지 관계로 보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여사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현지 어떤 상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마도 김현지의 의견을 매우 많이 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가령 김현지가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좌관, 비서 이 역할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김현지고 예. 그냥 허수아비가 이재명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허수아비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고. 글쎄요. 네. 이제 민주당이야 우리가 만들었던 대통령들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하는 것마다 프레임 씌워 왔었는데 그렇긴 하죠. 도대체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울까 했더니 본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행을 본인들이 했으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먼 눈에는 상황놀이. 뭐밖에 안 보인다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말 저 말 많았습니다만 예. 김정숙 여사의 당시 문재인 청와대 영향력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김현지 씨가 상황에 준하는 그런 권력을 지금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예. 이재명조차도 김현지의 눈치를 볼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다스베이더님 귀팅만 하신다 그러더니 점심 드시고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상황이 아니라 대비겠지 수렴청정 이런 밥 드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직접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니씨님께서도 이재명을 만든 김현지, 포스타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현지로 추정되는 아직까지 김현지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현지로 추정되는 그리고 김현지라고 백광현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녹취가 있는데 이걸 보면요. 자금 총괄을 김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것 아닌가라는 추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이거 지상에다 보고하고 행정관리 맡기지.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부자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가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그럼 당에서 최소 200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내가 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게 김현지 씨가 맞다면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김현지 씨가 아직 백광현 씨를 고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고소를 하면은 이게 저게 김현지인가 아닌가가 정확히 나올 텐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게 예. 만약에 김현지 씨라면 지금 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500억 네. 300억 300억 땡긴다 이런 표현까지. 네. 그리고 이게 2022년 대선 전에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전에 지적했던 대로 정치권의 이런 그림자 권력이 하는 역할, 이런 자금 세탁, 자금 관리 예. 이런 것들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일가족의 비리나 비위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김현지 씨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의 눈치를 이재명 일가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도 단기간의 인연도 아니고 20년이 넘은 인연이잖아요. 예, 20년이 넘었죠. 네,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말 참 민주당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만은 과거에 최순실 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옷 같은 것들, 네. 옷 대신 이제 디자인한 것들, 옷 갖다 주고 그렇죠, 치수된 거 갖다 주고 예. 이런 것만 해도 비선실세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 김현지 씨 목소리라면 돈 같은 거 선거자금 몇백억 어쩌고 땡겨오니 많이 했다면 예.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비선실세였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1급의 자리에 1급 공직에 임명을 그렇죠. 하면서 예.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오면서까지 본인들의 세를 과시함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히 워딩을 뜯어보면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천만 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 6천만 원 있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당에서 최소 200억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을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이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네. 저게 김현지냐 아니냐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선 자금과 관련한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선 때 다른 거 생각해 보면 관권 선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본인들 공약 개발하고 홍보하게 했었던 네, 그 여가부를 논란이 비롯해서 있었죠. 예, 네, 예. 여가부와 몇몇 부처가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런 장면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재인으로부터 이재명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다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예. 것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을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걔네가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걔네한테 한 300억을 땡겨와서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 이건 김현지다 아니다의 문제와 다르게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자금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공직선거법 관련 논란도 있었던 예. 당사자기도 하고요. 이재명 본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현지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말하는 걔네가 누군지 그렇죠. 파헤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걔네. 네. 걔네한테 300억을 땡겨와서 어떻게 땡긴다는 건지 이게 뭐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300억을 땡겨오는데 걔네가 누굴지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백광현 씨는 김현지 실장한테 나를 고소해라. 이 입장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까치님께서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치님 고맙습니다. 무명님께서 걔네란 복수이니까 김만배 일당이 유력하겠네 라고 추정을 하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겠죠. 걔네라고 했으니까 음. 우리 이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정확하게 맨눈으로 보고 계시네요. 뿔도님께서 엄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에 뭐 어떻게 보면 협조하는 상황을 보여서 사임 뭐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 얘기로는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스스로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변호사로서 자기는 서명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북 비용 그거 이재명한테 보고했어요. 제가 알렸어요. 라고 이화영 지사가 스스로 썼고 거기에 이화영 지사가 서명했고 본인도 변호사로서 서명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 검찰에 뭐 협조를 하거나 검찰이 회유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이 사람도 정권 바뀌니까 태도가 아예 바뀌는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화영과 이재명이 엮여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고 어허. 결국에는 이재명의 오랜 북한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거 이화영 당사자가 말장난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설주원 변호사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거짓말을
사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었어요, 설주한 변호사가. 네,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진술을 했고 여기에 예. 그냥 변호사 서명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가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음이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가 분명히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현지 보좌관도 당신은 이런 상황이라면 설 변호사님이 하지 않는 게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김현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아유 당신 좀 이거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김현지가 했다는 거예요. 왜 이화영 재판에 김현지가 나서느냐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직접 설주한 변호사한테 너댓 번 전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에 다 개입한 거죠. 사실 이제 이재명 일가의 그림자 권력이고 그리고 비서실장 역할 같은 것들, 뭐 집사 역할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본인이 지금 전화해서 사임하라고 말했다가는 리스크가 생기니까 예.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사임하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투가 김현지로 뭐 주장되는 그 말투도 굉장히 셌고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뭐 오한마라는 뭐 표현까지 쓰일 정도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으로 추정되는 널바나 0415 트위터를 보면은 그 트위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마 아이디를 한 것 같은데 껌 좀 씹었던 언니. 예. 껌 좀 씹었던 언니. 거기에서 이런 이재명 시장한테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며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크크라고 글을 쓴 것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껌 좀 씹었던 언니. 이거 뭐 예. 김현지로 추정되는 아이디예요. 널바나라고 다른 데서 김현지 씨가 썼었는데 네. 거기에 0415가 사실 김현지 씨 생일이거든요. 4월 15일이. 저희 박정훈 의원이 찾아낸 자료를 보면 거기 75년 4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김현지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껌 좀 씹었던 언니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딱 그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네요. 널바나라는 것도 그렇고 예. 껌 좀 씹었던 언니라는 이름도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싫어하는 영포티 감성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영포티 감성이에요?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딱 약간 한동훈 대표 감성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막 기타 이런 거 과시하시고 락 아는 척 하시고. 너바나가 사실 록그룹이거든요. 네, 그거 같은데요. 그리고 껌 좀 씹었던 언니 뭔가 이런 단어 자체도 예.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게 좀 그쪽 특성 아닌가. 신박하다. 좀 그렇게 보여서 이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고요. 예.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많이 보일 것 딱 같아요. 그게 보여요? 네, 지금 젊은 층은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시, 의미의 영포티. 네, 그러니까 역시나 예. 이런 좌편향된 인물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김현지 실장은 속으로 또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네. 40는 아니고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피프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감성인 것 같습니다. 세대적으로. 뭔가. 세대적으로. 네, 느낌이. 떠오르네요. 콩빠꾸님께서 백전 최고다. 엠쿠님께서 백대변인 잘 안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진짜 어쩌라고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